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나스닥 약속된 구간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8월 9일이고 시장이 급락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슈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정리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고용지표,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 예상치 하회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 절반 이상은 정리가 됐다는 뉴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아마 지금의 분위기는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분위기가 더 정리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안정화된 상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증시나 비트코인이나 현재는 급락 이후의 단기 반등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의 장세, 이 단기 반등 장세나 급락하는 상황이나 계속 소멸했다가 새로운 게 등장하고 다시 소멸됐다가 새로운 게 등장하는 수순을 밟게 되니까 현재 단기 반등 영역에서도 정리되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너무나 먼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등 거기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위험성을 높인다는 등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중동 아직까지 정리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심화된다, 또는 고용지표 외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데서 악재가 출현한다는 등 현재 장세는 언제든 정리되고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장세를 찾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이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고 최고점으로부터 한 17%가량 하락한 포인트에서 현재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17%에 달하는 하락은 22년도에 발생한 37%와 코로나 때 하락한 32%보다는 다소 덜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는 다소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 더 하락하나 30%를 채우러 가나, 아니다 지금부터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나, 이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주제가 비트코인인데 나스닥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고 있는 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우리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횡보할 때가 있다면 비트코인은 상승이나 이 횡보나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게 커플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하락할 수 있고 횡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세를 보여줘요. 하지만 하락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주요 하락 구간을 표시해 놨는데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나스닥이 하락할 때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제외한다면 거의 다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구간은 한 9월달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제외한다면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따라간다라는 내용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나스닥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이 하락이라는 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나스닥이 정신을 차리면 그때는 비트코인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에 따라서 저희는 8월이나 9월이나 앞으로 나스닥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락이 멈추는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락이 발생했을 때 꽂고 V자로 반등하는 모습 첫 번째랑 파동 형태를 그리면서 저점을 내리고 고점 또한 내리는 이 두 번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정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보고요. 이 외 나머지 그림은 하락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모습은 V자냐 아니면 파동 형태를 그리고 있냐, 이런 질문이 남을 텐데요. 지금 차트에서는 그 두 가지 모습 둘 다 가능한 시점이고 초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상승을 했었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무너진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추세선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5일선과 20일선 모습에서 봤을 때는 아직 골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정배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트는 무조건 정배열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상승세가 유지가 돼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무너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던지 간에 무조건 골든 크로스는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형태와 모양입니다. 하락하는 형태와 모양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3가지로 축약을 하고 2가지로 한번 축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파동 형태를 그리는 하락입니다. 이 하락 형태가 이렇게 파동 형태라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골든크로스가 상승 추세의 관점 확보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크가 나오더라도 단기 상승은 나오겠지만 추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이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사실상 전고점, 이런 부분을 넘겨주는 차트가 나와야지 비로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도 전고를 못 넘겼고, 두 번째를 전고를 못 넘겼고, 세 번째에 들어서 전고를 넘겨주면서 상승세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V자 형태입니다. 차트가 V자 형태라면 골든크로스가 상승 관점 확보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답지였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냥 상승세를 확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냥 대하락 차트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전고를 거의 터치하는 등 장세를 많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을 꽂아준 차트인데요. 이거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절망 그 자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 부분을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이평선에서 좀 깔끔하게 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봤었던 나스닥 차트에서는 모두를 속일 만한 자리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파동 형태랑 V자랑 방금 봤었던 대하락,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하락하는 형태랑 이 파동 형태랑 초기 모습은 같을 테니까 1번과 3번은 묶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묶어서 본다면 1번과 2번, 방금 설명드렸던 V자 형태랑 파동 형태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둘 다 뭐 하락을 마무리하는 그림은 같겠지만 초기 형태에서는 무조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약속되어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골든크로스를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정답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V자나 파동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반등량, 하락에 얼마를 되돌려 놓는지를 보고 장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세에 대해서 상승 관점이 확보됐다, 그러면 더 이상 하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승 관점을 확보하기보다 대기 구간을 확정시켜서 다시 또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냐?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구간과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진행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중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이 정도쯤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안 나왔고 상승에 대해서 떠들 만한 그런 가격 또한 안 나왔으니까 현재는 대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의 경우에는 적당한 비중을 들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는 사실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면서 깊게 봐야 되냐 적게 봐야 되냐 이 부분을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단기장도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을 가지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말하든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냥 그냥 횡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 장이 더 집중력을 요구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과 같은 영상을 촬영할 생각이고, 이 구간만큼은 다소 지루할 수 있다라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이 8월 9일인데 제가 이번 주말에 크립토 컨퍼런스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영상은 제가 못 올려드릴 것 같고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크게 달라질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면 그 부분 포함해서 수요일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